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지구과학 시간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학년별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서 지구과학 수업이 들은 날, 이 수업을 눌러서 보고 있겠죠. 아무튼 좀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얼른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 좀 벗어나서 등교 개학을 해서 수월하게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만 더 복잡하겠지만 참고 그래도 자기 시간표에 맞게 잘 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31페이지 다 했는데 이제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이 마그마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분류해보는 거를 이제 못했어가지고 오늘 거기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로는 31페이지 마무리 할 거고요. 32페이지를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말을 하자면 마그마 종류별 특징, 그 세 가지 마그마의 종류별 특징이랑 32페이지에 나오는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31페이지를 펴고 그 옆에 공간이 있는데 혹시 필기할 공간이 좀 남았으면 적으면 좋겠고 필기할 공간이 없으면 다른 뭐 포스트잇이라던가 해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그마를 세 가지를 배웠어요. 크게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표를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죠? 이렇게 이걸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누고요. 오케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그리고 중간 조성이 안산암질 마그마였고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랑 가장 크게 대비되는 마그마였던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세 가지 마그마를 비교를 할 겁니다. 각각의 마그마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셋 다 그냥 암석이 용융돼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걸 마그마라고 부르는 건데, 암석은 원래 고체잖아요. 그걸 녹으면 마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이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현무암이라는 암석과 조성이 비슷한 마그마다.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똑같이 안산암이라는 암석과 비슷한 조성을 갖는 마그마다. 유문암질은 똑같이 유문암과 비슷한 조성을 갖는 마그마다.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 세 가지 마그마를 구분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SiO2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거예요. SiO2의 함량. 이거는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규산염 광물이 얼만큼 많이 함유되어 있나를 봤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는 규산염이 마그마의 52%보다 적게 함량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의 함량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이 마그마가 각각의 암석이 녹아서 그러니까 여러 암석이 녹았지만 그 조성 마그마를 구성하는 여러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 원소들을 다 조사를 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 얘는 규산염 이 SiO2를 얼만큼 갖고 있고 그 외에 철,
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규산염은 52% 미만 갖고 있으면은 현무암질 마그마인 거고 63% 이상 갖고 있으면 유문암질 마그마인 거고 그 사이값에 있으면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을 구분하는 가장 이 기준이 되는 게 SiO2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SiO2가 52% 미만이다. 그러면 현무암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63% 이상이다 하면 유문암질로 구분이 되는 거고 52에서 63% 사이다. 그러면 안산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도 이 SiO2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기준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를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마그마가 액체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한 일부 이렇게 채취를 해요. 일부 여기 있는 걸 뭐 한 10g 정도 채취를 한다고 합시다. 이 10g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분석을 했더니 막 Si는 2g 나오고 산소는 이거 한 3g 나오고 산소가 아니다. 규소가 2g 나오고 산소가 한 4g 나오고 또 나머지 막 철이 1g 나오고 뭐 마그네슘이 1g 나오고 뭐 칼륨이 1g 나오고 나트륨이 1g 나왔다. 그럼 다 합치면 12가 돼버리죠. 그러면 뭐 철이 0.5, 마그네슘 0.5, 0.5, 마그네슘 0.5, 칼륨, 나트륨 1g씩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다 더하면 10g이 맞죠? 근데 이 10g을 구성하는 SiO2를 O2로 보고 O2를 분석을 하면 Si랑 O2를 둘이 더하면 총 6g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g 안에 6g이 SiO2로서 함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SiO2 함량이 60%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류를 하는 건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마그마의 조성을 분석해서 SiO2가 얼만큼 함량을 이루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이거 정석적인 방법이 맞고 근데 제가 자세하게 그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대충 이런 식이고 이게 완전 100% 맞는 방법은 아니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대학 수준 내용이니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표인데 이 표에서 SiO2 함량이 뭘 뜻하는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가져온 거고 대충 이 질량으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량인데 결국엔 그냥 SiO2 함량이라고 보자고요. 함량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마그마의 온도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낮고 그러니까 다른 마그마에 비해서 SiO2 함량이 낮고 대신에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써야겠다. 철 기호로 쓸게요. 원소 기호로 Fe, Mg 철 마그네슘의 함량 함량까지 쓰면 좀 오케이 일단 함량은 여러분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울게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비교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많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중간이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좀 적습니다. 한글로 써줄게요. 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 많다
중간이다, 적다 이렇게 쓰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얘네들은 녹는점이 되게 높은 애들입니다. 높은 온도가 있어야 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즉 이런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량하고 있다면 그 마그마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겠죠.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중간, 그리고 유암질 마그마는 낮다. 막 온도의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마그마들을 약간 비교하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낮다, 중간이다 이렇게. 안산암질 마그마는 유암질 마그마보다 온도가 높은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는 온도가 낮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성. 마그마가 찐득찐득하냐 아니면은 물 흐르듯이 흐르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점성은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SiO2 함량이 낮으면은 점성도 적고요. 적다 라고 표현하면 되나? 그 다음에 얘는 중간인 거고 유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많다입니다. 아, 크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점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법은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많다 적다 해도 여러분들 대충 이해를 하겠죠? 왜 SiO2 함량이 많으면은 점성이 크냐면 SiO2는 그 분자 구조상 되게 결합력이 세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iO2 함량이 서로 엉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높으면은 점성도 같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유암질 마그마가 점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마그마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유동성이라 하면 움직이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 점성이 크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어야 점성이 별로 없어야지 유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점성과 반대로 유동성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중간이고 유암질 마그마는 유동성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성과 유동성 때문에 어떤 마그마가 분출하느냐에 따라 그 화산의 모양을 결정도 할 수 있는데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경우에는 화산이 있는데 마그마가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애를 분출하면 이 마그마는 분출해가지고 막 옆으로 흘러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굳어지면 화산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다음번에 또 분출해서 흘러내리면 이런 식으로 화산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얼마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쌓여요. 옆으로 퍼지지 못하고 그 분출구 주변에 그냥 쌓입니다.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쌓이고요. 그래서 모양을 비교하면 얘는 이런 느낌의 화산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런 느낌의 화산이 나오는 거예요.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화산의 그런 경사가 경사가 완만하고요. 이런 유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화산의 경사는 급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화산의 경사를 비교를 하면 얘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암질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는 화산 경사가 급한 화산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화산의 모양을 우리는 순상 화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급한 화산을 종상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순상은 방패의 순자예요. 방패의 모양을 한 화산이다 라고 해서 순상 화산인 거고요. 약간 방패 같지 않나요?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 듯한 방패 모양의 화산. 종상 화산은 여러분들이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종 모양을 한 화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 같지 않나요? 약간 땡땡 하고 이게 방패 모양 그리고 종 모양. 순상 화산, 종상 화산 이렇게 각각의 마그마에서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분출하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을 보겠습니다. 화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크면은 많이 화산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가스가 마그마 밖으로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성이 크기 때문에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마그마에는 화산가스 함량이 적을 거고요. 얘는 그냥 중간값이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크기 때문에 화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산가스 함량이 크다가 되겠습니다. 많다 적다가 좋겠죠. 많다. 저긴 적다로 잘 썼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SiO2 함량했고, 온도 했고, 점성 했고, 유동성 했고, 화산가스 함량 했고, 경사 했고, 철, 마그네슘 다 했고, 마지막은 기원. 이 마그마의 기원을 보는 겁니다. 현무암과 비슷한 조성을 갖고 있긴 한데, 당연히 현무암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요. 근데 현무암이 굳이 안 녹더라도 현무암과 조성만 비슷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대륙지각이나 아니면 해양지각이나 멘틀 중에 어떤 게 녹아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드느냐라고 봤더니, 그 기원을 봤더니 현무암질 마그마는 멘틀이나 OR 또는입니다. 멘틀이나 해양지각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또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랑 그리고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는 환경 있죠. 섭입대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해양지각을 녹여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내고,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대륙지각을 온도를 높여서 대륙지각을 녹이면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 그 마그마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했던 것처럼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는 그 환경이 기원이 돼서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식어서 분화되는 경우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시다. 이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Si도 있고 O도 있고 또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요. 칼륨도 당연히 있고 나트륨도 있고 여러 원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마그마가 천천히 식다 보면은, 이게 빨리 식으면은 한꺼번에 짱 하고 식겠지만 천천히 식다 보면 결국에 녹는 점이 높은 애만
식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천천히 식으면. 근데 여기서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라 함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철과 마그네슘이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만 굳어서 정출이 돼요. 철이 빠져나가고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이 마그마 안에 액체로서 함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마그마가 아니라 따로 빠져나오는 거죠. 철과 마그네슘이. 그러면 이 전체 마그마에서 SiO2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머지 애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네들은 뭐 변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함량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현마음질 마그마에서 이 철과 마그네슘이 점점 정출되면 결국에 SiO2 함량이 높아져서 이 안산함질 마그마의 SiO2 함량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현마음질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은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정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SiO2 함량이 높아져서 안산함질 마그마가 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 유물함질 마그마까지도 돼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분화되는 경우에 안산함질 마그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안산함질 마그마의 기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적은 겁니다.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광물 정출된다. 그러면 이제 안산함질 마그마가 되고요. 더 정출이 되다 보면 유물함질 마그마가 돼요.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물함질 마그마의 기원을 보면 당연히 얘도 마그마의 분화, 이걸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분화로서 유물함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고, 또는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물함질 마그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륙지각이 녹는 환경은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온도를 높여서 녹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적어 놓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32페이지로 갈게요. 이걸 하는 동안 몇 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32페이지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늘 수업이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은 맨날 출근을 하는데 되게 저는 학생을 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있어서 학교가 조용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저의 본분은 학생들과 이렇게 배움을 서로 나누고 받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지우느라 오디오가 비면 심심하니까 한 말이고요. 하지만 진심입니다. 아무튼 32페이지를 피세요. 거기 보면 화성암의 생성과 분류라고 나오죠. 읽어볼게요. 멘틀이나 대륙지각 하부에서 생성된 마그마는 지표의 약한 틈을 타고 상승하는데 지각 내에서 식기도 하고 지표 위로 분출하기도 한다. 그래요. 마그마가 생기면 부력이 생기는데 마그마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주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부력이 생겨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지표의 약한 틈, 그 상승하는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표가 좀 단단하지 못하고 부실하고 잘 부서지면 그런 틈을 뚫고 가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런 틈을 통해서 분출을 한다. 물론 그런 틈이 없다면 나오지 못하고 마그마의 그런 공간 내에서 굳어지겠죠. 또는 뭐 그냥 상승 못하고 식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를 보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면 심성암이라고 하고, 지표 근처에서 식거나 분출해서 식으면은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표의 약한 틈을 통해서 분출되거나 지표 가까이까지 와서 식어버리면 온도가 낮은 환경까지 오기 때문에 식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화산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지표의 지각 하부 아래에 되게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천천히 식어간다면 우리는 얘를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그림 17과 같이 심성암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여 결정 크기 같은 조립질 암석이 되고요. 반면에 화산암은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결정이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작은 세렵질 암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살짝 설명을 했는데 마그마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천천히 식으면 이게 짱 하고 다 식는 게 아니라 특정 그 철이나 마그네슘 같이 온도가,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먼저 식어서 정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 그 녹는 점 순서대로 얘네들끼리만 식어서 그 광물로 고체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액체고 자기들만 고체가 돼요. 그러면 식으면서 지들끼리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 뭉치고 그 다음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또 천천히 식으면서 고체로 되고 그 다음 거 고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식어가니까 이 깊은 곳에서 식는 애는, 천천히 식는 애는 이 각각의 광물별 알갱이가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눈으로 보일 만큼. 거기 32페이지 그림 17을 보면은 가를 봤을 때 화강암, 검은색 이렇게 뭉쳐있고 흰색 막 뭉쳐있고, 이게 그림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화강암을 직접 보면 확실히 눈으로 보일 만큼 보여요. 그런 광물의 입자가. 근데 화산암 같은 경우에 냉각 속도가 빠르면은 뭐 순서대로 식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짱 하고 얼어버려요. SiO2, 뭐 Fe, Mg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마그마 전체가 한 번에 싹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막 입자들끼리 지들끼리 뭉쳐서 고체화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자들이 크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산암을 보면은 그런 육안으로 입자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고 뭐 입자가 뭉쳐있거나 그런 게 딱히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조금씩은 보이겠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32페이지에 그림 17에 그 나를 봤을 때 그 현미경으로 본 거 말고 눈으로 본 걸 보면 뭐 입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냥 돌덩이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심성암과 화산암은 냉각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으로 보이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조립질이냐 세립질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보면 화성암은 SiO2 함량에 따라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마그마도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구분했던 것처럼 암석도 SiO2 함량에 따라서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표 1에서와 같이 염기성암에서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아지고 색은 밝아진다. 염기성암은 저런 칼슘, 철,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많고 밀도가 삼성암보다 크다. 반면 산성암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고 나트륨, 칼륨, 그리고 규소가 상대적으로 많다.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암을 분류한 표까지만 점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표를 또 그리려니까 살짝 힘들긴 한데 왼쪽에 염기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암이 있죠.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 구분이 이쪽에 있네요. 구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학 성분에 의한 분류가 여기 나와 있고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화산, 단신섬, 심성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냉각 속도가 빠른 거고 밑으로 갈수록 냉각 속도가 느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조립질 조직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직에 의한 분류는 화학 성분에 의한 분류를 보면 SiO2가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이 있고 그 다음 많이 포함된 원소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한번 볼게요. 염기성암은 SiO2가 52%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적은 거고요. 산성암은 63%, SiO2의 함량이 63%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준성암은 이거의 사이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을 보면은 이것도 많이 포함된 원소부터 얘기를 하고 색을 얘기를 할게요. 많이 포함된 원소를 보면 얘는 칼슘 그리고 Fe 그러니까 철이죠.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게 많고요. 얘는 중간값을 갖는 거고 산성암은 칼륨, 나트륨 그리고 Si,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색을 보면 이런 칼슘, 철,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는 유색 광물이에요. 유색 광물. 이런 애들이 많으면 유색 광물을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즉 색이 진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칼륨, 나트륨, 규소 같은 경우에는 무색 광물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런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면 유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을 가진 광물이라는 거죠. 유색 광물.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이 있는데 유색 광물은 이런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무색 광물은
이런 칼륨, 나트륨, Si 같은 원소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은 색이 진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산성암 같은 경우는 색이 연하게 되겠죠. 여기는 어두운 색, 밝은 색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교과서는. 어두운 색, 밝은 색. 그래서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좀 까맣고 막 회색 그런 경우가 많고, 산성암 같은 경우는 분홍색이나 흰색 또는 투명한 색, 이런 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의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의 밀도를 비교를 하면 염기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요. 중성암은 중간값이고 산성암은 밀도가 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염기성암, 중성암, 삼성암의 그 생성 환경, 화산암, 즉 분출해서 식느냐, 또는 반신성암은 좀 심성도 아니고 지표 근처도 아니고 좀 중간에서 식는 애인데, 좀 중간쯤에서 식는 애를 반신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성암은 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SiO2 함량이 적은데 어떻게 식었느냐에 따라서 이 암석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 암석의 종류를 알아보면, 염기성 암인데 화산암이다 하면 현무암이고요. 화산암인데 중성암이다 하면 안산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성암인데 화산암이다 하면 유문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휘록암, 그리고 섬록 반암, 석영 반암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심성암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막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성암인데 염기성암 이내는 반려암입니다. 반려암. 그리고 얘가 섬록암일 거고요. 얘가 화강암일 텐데, 이 표를 외울 때 저는 이 암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현, 안, 유, 화, 섬, 반 이렇게 외웠어요. 현안유가 위에 있는 이유는 화산암, 지표로 분출해서 식는 애기 때문에 그렇고, 반섬화가 밑에 있는 경우 이유는 그 심성암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식는 애들이기 때문에 밑에다 씁니다. 근데 왜 현안유 반섬화라고 안 외우고 현안유 화섬반 이렇게 외웠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외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안유 반섬화라고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현무암,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낮은 애들이고, 안산암, 섬록암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을 갖는 애들, 그리고 유문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높은 애들이다. 그래서 뭐 화강암의 특징을 말해봐라 하면 이제 밝은 색을 띠면서 SiO2 함량은 높고, 또 심성암이기 때문에 조립질의 조직을 나타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반려암 같은 경우엔 조립질이지만 SiO2 함량이 낮고 색이 진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 6개의 암석을 외우고 각각 SiO2 함량, 염기성, 중성, 산성이냐를 알아두고, 또 식는 환경을 다 그 표를 좀 머릿속에 위치를 기억을 해 놓는다면, 뭐가 색이 더 진하고 뭐가 더 조립질이고 세립질이고 그런 걸 다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 저번 시간 거랑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한다면은, 어디에서 어떤 마그마가 나오니까 이렇게 식었을 때는 어떤 암석이 되겠구나까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반도의 화성암의 지형을 좀 보면서 어떻게 생성되었을까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교과서 내용 잘 보면서 파악해 보시고 오늘 수업도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